이번 시간에는 8장 Test of Statistical Hypothesi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계적 가설 검증이라는 뜻인데 어떤 이제 가설 검증을 해서 통계적으로 가설 검증을 해서 가설을 세워놓고 이것을 검증해보자 뭐 이런 내용에 관련돼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첫 번째로 test about proportion 해서 이제 proportion을 비율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이제 새로운 제조 공정이 이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공장에서 기계를 새롭게 들여가지고 새로운 제조 절차를 이제 만든 거죠. 이제 그 제조 공법을 사용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제 불량률이 있겠죠. 그 불량률을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제품에서 주어진 불량률이 만약에 P0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P0보다 떨어지기를 바라겠죠. 줄어들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새로운 이제 제조 공정이 도입될 때 이 제품 실패에 대한 확률이 이 프로포션 P가 이 새로운 공장에서 도입되는 이 실패 확률 P가 이제 P0보다 작은지 작지 않은지를 테스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공정이 도입됐을 때 이 불량률을 P라고 하면 이 P는 P0 같다 이렇게 놓는 형태를 이제 H0라고 놓으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null hypothesi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공장에서 이제 제품을 만들었을 때 불량률을 P라고 하면 이 P가 P0하고 같다고 하면은 기존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there is the no change hypothesis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상황이겠죠. 새로운 공정이 도입됐을 때. 그래서 이 H0, P는 P0 이 형태를 이제 null hypothesis라고 얘기를 합니다. null hypothesis. 가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립가설로서 뭘 만드냐면 이제 만약에 이게 더 떨어지기를 바라겠죠. 불량률은 작으면 작을수록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으니까 P가 P0보다 작다 이런 이제 형태의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H1이라고 표시를 하고 대립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립가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제조 공정 기법이 도입이 됐을 때 이 H0 기존하고 변화가 없는 가설이 하나 있고 그것을 이제 null hypothesis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아니야 P가 P0보다 새로운 제조 공정이 도입됐을 때 불량률의 확률 P가 기존 P0보다 작을 거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가설을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alternative hypothesis는 보통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P가 P0보다 클 수도 있겠죠. 그리고 P가 P0하고 다를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로 대립가설을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상황에 맞게 저희가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 H0 같은 경우에는 null hypothesis 같은 경우에는 P가 P0로 이렇게 한 값으로 구체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형태를 이제 simple hypothesi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null hypothesis가 simple hypothesis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simple null hypothesis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 이제 기무가설이다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alternative hypothesis처럼 대립가설처럼 P는 P0보다 작다 이런 한 포인트를 여러 개 모아놓은 집합의 형태로 주어져 있겠죠. 그래서 simple의 반대인 이제 composite hypothesis다. 그래서 대립가설은 이제 composite alternative hypothesis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제 용어 정리를 받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적 가설 검증을 하고 싶은데,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건데, 이제 타입 1 에러하고 타입 2 에러가 있습니다. 자, 타입 1 에러는 뭐냐면, 우선 상황 설정을 보죠. 실제 상황이 H0하고 H1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 P가 P0보다 작은 상황인 겁니다. 이제 H0라고 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할 때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가설 검증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 H0니까 H0를 결정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H0, 실제 상황이 H0고 H0면 이제 collect decision tru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이제 올바르게 했다 이 얘기인 거죠. 올바른 이제 결정이 이제 일어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실제 상황이 H1이라는 상황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도 결정을 H1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H1을 이제 선택을 하면 이제 collect decision, 이제 올바른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는 뭐 실제 상황하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 상황하고 똑같으니까 이제 바르게 한 건데, 만약에 이제 실제 상황이 H0인데 우리가 H1을 선택을 하면 잘못 결정을 한 거죠. 이제 반대로 이제 실제 상황이 H1인데 우리가 H0를 선택을 하면 잘못 선택을 한 거죠. 이런 경우일 때는 어떠냐면, 뭐라고 부르냐면, 실제 H0인데 우리가 H0를 기각하고 H1을 선택을 하면 이런 형태의 에러를, 확률을 이제 타입 1 에러라고 하고, 보통 알파로, 이 에러의 확률 값을 보통 알파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상황은 H1인데 H0를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H0가 가정이 돼 있다고 하면 H0를 기각을 하고 H1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H0를 이제 기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형태를 이제 뭐 타입 2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H1이 참인데 H0를 기각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은 H0로 하는 것. 이런 형태를 이제 타입 2 에러라고 하고, 보통 이 에러의 확률을 보통 베타라고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제 H0가 참인데, 그러면 H0를 선택해야 되는데, H0를 타입 1 에러는 뭐냐면 실제 상황은 H0인데 이제 우리가 H1을 받아들인 거니까 실제 H0일 때 H0를 기각을 시키고 이제 H1을 뭐 한다고 받아들일 때 이 확률은 실제 H0니까 우리가 H0를 해야 되는데 H0를 기각을 했죠. 그러면 잘못된 선택인 H1을 선택을 했으니까 이때는 타입 1 에러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실제 상황은 H1인데 우리가 그러면 널 하이포테시스가 참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이 참이 널 하이포테시스를 기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기각을 하지 못했을 때, 기각하는 것, 리젝하는 것을 페일했을 때 확률은 이제 형태는 HJ1을 못 찾은 거잖아요. H0를 선택을 했으니까 디시전을. 그러면 이때는 타입 2 에러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의 확률을 이제 베타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자, 상황 정리는 이렇게 되었고, 이제 프로포션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은 우리가 여기 설명을 하기로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y가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200번 시행을 해서 success probability가 p인데, 여기는 이제 뭐 default probability라고 봐야 되겠죠. phasor의 확률이라고 봐야 되겠죠. probability of phasor 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공장에서 제품을 그 새로운 제조 기법을 도입하는 데서 도입했을 때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상품의
불량률을 이라고 가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null hypothesis가 P는 0.06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가정을 하고요. alternative hypothesis를 P는 6%보다 작게 일어난다 이렇게 대립가설을 만들었습니다. alternative hypothesis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 가정을 어떻게 했냐면 H0를 기각하고 H1을 받아들이는 필요 충분 조건은 Y가 7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7개, 분량이 7개 이하로 나타나면은 이제 P0를 리젝하고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타입 1 에러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H0가 참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타입 1 에러는 H0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H0를 선택하지 않고 리젝하고 H1을 선택하는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타입 1 에러는 H0가 참이라는 가정하에서 즉 P가 0.06이라고 이게 참이라고 0.06% 확률이라고 참이라고 가정하는 조건 하에서 이제 Y가 H0를 기각하고 H1을 받아들이는 필요 충분 조건이 Y가 7개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H1을 받아들이려면 이제 Y가 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카운트하면 되겠죠. 이 확률을 이제 H0를 기각하고 H1을 선택했으니까 타입 1 에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타입 1 에러의 확률을 이제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 확률을 이제 알파라고 표시를 보통 하고요. 그러면 Y는 바이노미얼 분포니까 이런 형태로 바꿨습니다. 당연히 200번 시행을 했고 이제 Y, Default Probability, Phasor Probability를 Y라고 Phasor Probability를 이제 0.06이라고 했으니까 0.06 여기는 1-P가 오니까 0.94가 올 거고요. 이제 Y가 7개보다 작거나 같을 때 H0를 기각하고 H1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Y는 0부터 7까지 오는 이 썸이 이제 알파고 이 경우에는 H0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이니까 타입 1 에러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근사로 처리했는데 뭐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근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포화송 분포 형태로 근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포화송 분포의 요 람다는 뭐하고 보통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제 포화송 분포로 가잖아요. 저희가 포화송 분포를 이제 처음에 정의할 때, 유도할 때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형태니까 그때 람다는 np가 되겠죠. 그래서 람다는 np니까 200에 6%니까 0.06이니까 이건 12가 되겠죠. 그래서 람다 자리에 12가 오는 거고요. y는 0부터 7까지다.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충 썸해보니까 이제 0.09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0.09니까 이 값은 이제 이 타입 1 에러가 일어날 확률을 이제 알파라고 놨는데 이 알파를 그러니까 이 타입 1 에러의 확률을 이제 알파로 보통 디노트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알파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의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이 테스트에 대한 유의 수준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는 근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알파 값이 한 0.0829 정도 나온다고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타입 2 에러를 좀 보고 싶은데 만약에 실제로 이 P 값이 0.03인 겁니다. 그러면 P 값이 0.03이라는 얘기는 H1 상황이 참이란 얘기죠. P가 0.06보다 작다했으니까 3%인 거니까. 그러면 이게 참이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참이면 H1이 참인 형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H0가 참이라고 가정한 H0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 받아들여야 되냐면 H1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베타의 확률은 H1이 이제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니까 H1이 참일 때 이 P가 0.03일 때 이 0.03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0.3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H1을 선택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상황은 이제 H0는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였으니까 실질적으로 얼터너티브 하이퍼서스인 우리가 이걸 선택하겠죠. 그러면 0.3%니까 잘 선택이 된 거죠. 근데 그러면 콜렉트 디시전 true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타입 2 에러를 본다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H0를 리젝 시키지 못하는 형태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H0를 리젝하고 H1을 선택하는 게 이제 0.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H0를 리젝하지 못하는 영역은 7보다 큰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타입 2 에러는 이제 H1이 true인 상황에서 이제 뭐 여기서는 0.03이라 했으니까 이게 주어진 상황에서 y가 7보다 큰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크다고 돼야 되겠네요. 이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y는 자연수로 0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를 0에서 200 0보다 크거나 같고 200보다 작거나 같은 인테저를 정수를 가지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8부터 200까지 있는 확률을 써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p가 0.03이라고 가정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0.03이 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썸을 하면 이제 이항분포로 바꾸면 이때는 람다는 MP가 0.03에서 200을 곱해야 되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6이 주어져서 구현 값은 어떻게 되냐면 0.25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는 근데 이제 정확한 이거베트의 벡터는 이제 이걸 더해서 다 구해보면 0.2539 정도 나온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H0가 지금 이 표를 보면 조금 지워서 설명을 다시 하죠. H0가 지금 실제 상황이 H0면 H0가 상황이면 우리가 선택을 H0를 하고 실제 상황이 H1이면 우리가 H1을 선택하면 이때는 뭐 올바르게 했으니까 우리가 뭐 건드릴 건 없는 거고요. 이제 에러가 나오는 부분은 어떠냐면 실제 상황은 H0인데 이제 H0를 리젝하고 우리가 1을 선택을 리젝하는 건 생각하지 말고 H0 실제 상황이 H0인데 우리가 선택을 H1을 하면 에러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실제 상황이 H1인데 우리가 선택을 H0라고 하면 또 에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실제 상황이 H0인데 우리가 H1을 선택하면 이 에러는 타입 1 에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 상황이 H1인데 우리가 선택을 H0를 하면 이제 타입 2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타입 1 에러의 확률을 알파, 타입 2 에러의 확률을 베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제를 했을 때 좀 전에 봤을 때 H0가 실제가 H0니까 H0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H1을 받아들이는 확률을 구해가지고 알파를 구해봤고요. 이 알파를 이제 significance leve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상황이 H1인데 H1 중에서 특정한 한 값 0.3%라고 이제 주어진 거죠. 그 상황인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H0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걸 리젝을 시키고 H1이 참인데 그 실제 상황에 H1이 참인데 그래서 P 값이 0.03인 거죠. 이거는 기본이 돼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렇게 주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H0를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우선은 판단을 하는 상황에서 H0를 리젝 시키면 안 되는 형태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리젝을 시키지 않으려면 아까 7보다 작거나 같으면 리젝 시킨다고 했으니까 리젝을 안 시켜야 되니까 7보다 커야 되겠죠. 즉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확률이니까 그걸 구해서 처리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제 P 값을 알아야 되는데 P가 이제 3%라고 이제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베타 값을 구해봤고 타입 2 에러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상황에 그러면 여러 형태로 봐서 이 프로포셔널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있냐면 y가 이렇게 success
success의 횟수를 이제 카운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n개의 independent 베르놀리 트라이어에 대해서, 그리고 success probability가 p0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 페이저하고 석세스 이 제조 공법은 저기에 맞게끔 하니까 불량률을 줄이는 게 관심이 있을 거고, 뭐 어떤 상황에서 이제 석세스 프로버리티를 한번 본다고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다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석세스 프로버리티가 널 하이포시스는 이제 P는 P0라고 참이라고 이걸 가정을 하는 거죠. n이 충분히 큰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얼터너티브 하이포시스를 여기서 뭐로 잡았냐면, 대립가설을 P가 이 success probability가 P0보다 크다고 이제 큰지를 테스트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통계량을. 그래서 H1 이 조건이 맞는지를 테스트하고 싶어서 우선은 가정을 이제 H0는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n분의 y 이 비율이 이제 기대값을 취하면 우리가 P라는 거 알고 있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베르놀리 트라이어가 있으면, 베르놀리는 x1부터 이렇게 해서 xn개, 독립적으로 n번 시행한 거죠. 이것들의 썸이 y인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n분의 y가 뭐가 되냐면, x바가 되는 거죠. 실제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success probability가 P0라고 얘기했으니까 n분의 y는 이제 우리가 센트럴 리미트 시어럼에 의해서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죠. n이 충분히 크면.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success probability가 지금 xi가 P0라고 했으니까 P0하고 n분의 P0 곱하기 1 마이너스 P0를 따라가겠죠.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그러면은 우리가 테스트하고 싶은 게 이 P가 뭔진 모르겠지만 success probability의 횟수인 이 Y를 관찰하는 이 형태의 새로운 뭔가의 P가 이 기존의 P0가 같는지 P0보다 큰지를 살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했고, 이거는 이제 H0를 리젝하고 H1을 언제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Y 관찰했을 때, 즉 n분의 Y의 이 값을 봤을 때 만약에 P0보다 더 크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Y가 더 많이 석세스 형태로 나와서 카운트가 되겠죠. 그러면 n분의 Y는 더 큰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더 큰 값을 가질 거니까 n분의 Y가 더 큰 값을 쪽으로 이제 지지를 하는 방향으로 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H1을 언제 받아들이냐면 이 통계량 G 정규화를 한 겁니다. n분의 y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평균은 아까 P였죠. P0였죠.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n분의 P0 1 마이너스 P0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자체의 값은 뭐가 되냐면 G는 정규분포 approximate normal distribution을 가지겠죠. approximate standard normal distribution을 가지니까 이 값이 이제 y가 더 많이 횟수가 카운트가 되면 더 오른쪽에 있겠죠. 그러면 이 값이 이제 G알파보다 더 크게 되면 우리가 리젝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H0를 리젝하고 H1, 즉 너 P 값은 P0보다 큰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알파보다 크면은 이제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이고요. 자, G알파보다 작으면은 H0를 리젝하지 못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H0가 참인데 실제 상황이 H0가 참인 거죠.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H0를 선택하면 콜렉터인데 H0를 선택하지 않고 H1을 선택하면 우리가 타입 1 에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타입 1 에러가 일어날 확률을 이제 알파, 시그니컨스 레벨이라고 했는데, 지금 G알파라는 얘기는 어떤 정규 분포에서 여기가 G알파가 되어서 이쪽에 일어나는 확률이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G를 관찰했는데 요 왼쪽에 있으면은 우리가
H0를 리젝하지 못하는 경우고요. 이때는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이는 경우죠. 그러면 H0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H1을 받아들이는 이 확률은 알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알파 값, 즉 이 알파 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 테스트에 대한 시그니컨스 레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왜 우리가 approximate 알파다, 근사적으로 알파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센트럴 리미트 시어럼에 의해서 n이 충분히 크면 이 n분의 y가 표준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는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n분의 y가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하는 거잖아요. 즉 노멀리제이션을 시켜서 이렇게 g로 바꾸면 이 g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근사적으로 따르니까 여기에 approximately 알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lternative hypothesis에 따라 여러 케이스가 있을 건데요. 자, 우리가 alternative hypothesis를 이제 지금 조금 전에는 이 형태를 다뤘는데 이거 대신에 이 형태를 다뤘는데요. P가 P0보다 크다를 이거 대신에 이제 P가 P0보다 작다라고 다루면은 우리가 n분의 y 이 통계량을 보면은 작다는 얘기는 석세스한 경우가 작으니까 y 값이 작아지겠죠. 그러면 n분의 y 값이 작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g, 이 노멀리제이션 시킨 이 g 값이 작을 때 이제 H0를 리젝시키고 H1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좀 전에 똑같이 봤을 때 이 g의 양을 봤을 때 작을 때 리젝을 해야 되니까 왼쪽 테일에 올 때 리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테일의 이 값이 뭐가 될 때 이제 어느 정도 될 때 우리가 확률을 정하면 되겠죠. 이제 이게 시그니컨스 레벨을 알파라고 두고 싶은 거니까 여기 값이 마이너스 g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g 값이 마이너스 g 알파보다 작을 때 리젝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형태가 되어지고 이제 이러한 형태는 한쪽 방향이잖아요. P0보다 클 때 H1을 리젝 시키는 영역은 g 값이 g 알파가 되는 거고요. g 값이 g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 리젝을 시키게 되는 거고요. 이 반대쪽에 이제 P가 P0보다 작다는 게 얼터너티브 하이퍼시스로 주어져 있으면 g 값을 마이너스 g 알파보다 작을 때 리젝을 시키겠죠. 왜냐면 y 값이 이제 굉장히 작을 거니까 더 y 값이 이제 P0보다 이제 그 success probability P 값이 P0보다 작을 거니까 Y 횟수가 적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n분의 Y 값은 작아지니까 왼쪽 테일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거라서 one-sided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 우리가 H1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P는 P0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끝으로 갔을 때는 이게 P는 P0가 아닌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쪽 방향으로 끝으로 다 들어왔을 때를 다 리젝을 시켜야 돼. H0를 리젝시키고 H1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양쪽의 확률의 합이 시그니컨스 레벨 합이 이제 알파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그니컨스 레벨을 알파로 만들어주려면 왼쪽 오른쪽을 이제 균등하게 2분의 알파씩 줘가지고 그쪽 영으로 들어왔을 때는 H0를 리젝 시키고 H1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P는 P0가 아니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양쪽의 두 방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two-sided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H0를 받아들이지 않고 H1을 선택하는 거. 즉 H0를 리젝하고 H1을 선택하는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각역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제 기각역이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더 용어는 그러면 이 기각역이 있을 거니까 그 기각 영역을
하고 그 기각 영역의 여집합 반대쪽 영역하고 두 개를 보면 이제 기각 영역이 만약에 여기 C라고 보면 이 C의 여집합이 있겠죠. 그 영역은 이 영역은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이는 영역이고요. 여기 C의 여집합, 기각역의 여집합은 뭐냐면은 그러면 H0를 리젝하지 못하니까 H0를 받아들이는 영역으로 이제 분류가 되겠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는 형태인데 이 두 파트로 나뉘는 게끔 할 때 그 사용되는 통계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테스트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정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는 G값 또는 n분의 y 값이 이제 검정 통계량 테스트 스태티스틱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프로포션에 대한 가설 검증은 다음과 같이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널 하이퍼시스는 전부 다 P는 P0다. 이제 석세스 프로버비리티는 P0일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얼터너티브 하이퍼시스는 P는 P0보다 크다. P는 P0보다 작다. 또는 P는 P0가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n분의 y라는 것을 사용할 건데요. y는 n번 시행했을 때 이제 그 success한 probability의 전체 썸을 이제 y로 보는 거죠. 그러면 n분의 y는 x바가 되니까 이거는 n이 충분히 크면 센트럴 리미트 세럼에 의해서 approximate normal distribution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평균은 뭐냐면 기대값이 이제 p0를 뺄 거고요. 왜냐면 p는 p0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n분의 p0의 1-p0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자체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가니까 이 값이 이제 얼터너티브 하이퍼시스의 방향을 봐야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건 p는 p0보다 크니까 이 n분의 y가 훨씬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언제 기각을 시키냐면 g알파가 보다 클 때 기각을 시켜서 이 영역 자체가 기각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P는 P0보다 작다고 하면 n분의 y 값이 굉장히 작아지니까 왼쪽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레프트 테일에 들어갈 때 리젝을 시키겠죠. 그때의 값이 이제 마이너스 G알파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G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 리젝을 시키는 거고요. 이제 투사이드 테스트는 왼쪽 오른쪽 합을 합쳐서 알파를 만들어야 되니까 2분의 알파 영역에 들어왔을 때 리젝을 시키겠죠. G의 2분의 알파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 요 두 쪽 확률에 들어왔을 때 리젝을 시킬 거니까 이거의 절대값이 G의 2분의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 리젝을 시키는 경우죠. 그러면 당연히 타입 1 에러는 어떻게 되냐면 H0가 참일 때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이는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그 확률은 당연히 전부 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알파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의 수준, significance 레벨이다. 이제 타입 1 에러의 확률은 significance 레벨이다. 유의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개념 잡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살펴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p-value를 보죠. p-value 얘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value는 뭐냐면 뭐 여기 위키페디아에 이제 글을 가져왔는데 널 하이퍼시스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관점은 전부 다 이제 널 하이퍼시스는 참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걸 리젝 시키냐 안 시키느냐 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P0라고 가정을 하고 이걸 리젝을 시키면 이제 얼터너티브 하이퍼시스를 받아들이는 거고요. 리젝을 못 시키면 널 하이퍼시스를 리젝 시키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극적인 거는 이제 크리티컬 리즌도 앞에서 밝혔지만 크리티컬 리즌 상황이 어떻냐면 이제 결국은 H0를 리젝 시키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그림 자체로 보면
이제 정규 분포 형태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바꿨으니까 그림 상태로 보면 H0를 리젝 시키는 경우는 이제 P가 P0보다 큰 경우는 이쪽에서 리젝을 시킬 거고요. G알파. 이제 P가 P0보다 작다고 나타나는 경우는 왼쪽으로 나오는 값이니까 n분의 y 값에 저기 앞에서 준 G 값이 마이너스 G알파보다 작은 요 영역에 들어왔을 때 리젝을 시키는 경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입 1 에러가 일어날 확률은 이쪽에 들어와야지, 요 극단에 들어와야지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그때 에러가 이제 타입 1 에러가 되는 거니까 그 타입 1 에러의 확률은 알파가 되는 거죠. 당연히 투사이드면 P가 P0보다 작다, P0가 아니다라는 게 얼터너티브 하이퍼시스면 여기에 2분의 알파 G, 여기에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 영역에 들어오는 요 값에 요 영역에 들어왔을 때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이는 경우죠. 그래서 당연히 확률의 합은 2분의 알파 더해서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significance level 또는 the probability of type 1 error is equal to alph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유의 수준하고만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 p-value는 뭐냐면 여기서 type 1 에러가 null hypothesis가 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관찰되어진 이 값이 이제 이 값이 적어도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통계량을 얻을 확률을 이제 이 값 p-value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통계량 y 값을 얻었죠. 그래서 n분의 y를 이제 테스트 스태티스틱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또는 이 값에 마이너스 p0를 빼고 루트 n분의 p0에 1 마이너스 p0를 이 g 값을 우리가 테스트 스태티스틱 검정 통계량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건데 이 값이 이 관찰된 즉 n분의 y 또는 g 값이 실질적으로 더 극단적으로 최소한 더 극단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이 검정 통계량 n분의 y 또는 g가 얻을 확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g를 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된 값에서 g 값을 찾았고 n분의 y를 찾았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실질적으로 관찰되어진 하나의 값이 있는 거고요. 그 값보다 더 최소한 극단적으로 가는 거. 근데 극단적으로 하는데 방향이 뭐냐면 alternative hypothesis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확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n분의 y를 찾아서 값을 구해서 g 값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러면 g0를 하나 찾은 거죠. g tilde를 하나 찾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g tilde가 어떤 값이 위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alternative hypothesis가 예를 들면 p는 p0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g tilde는 뭐냐면 이 alternative hypothesis 방향으로 했을 때 이 관찰되어진 이 값보다 더 H1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더 극단적으로 가는 최소한 극단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 통계량을 얻을 확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통계량 G 틸다는 H1이 더 지지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더 오른쪽으로 일어나야 되는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의 확률을 즉 우리가 관찰을 해서 G 틸다가 나왔으면 G가 G 틸다보다 큰 확률 이 값을 요 값을 p-valu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두 번째로 보죠. 만약에 h1이 p가 p0보다 작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g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여기가 g 틸다보다 더 작거나 같은 이 확률 일어나는 값이 p-value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투사이드 테스트다
이렇게처럼 P는 P0하고 다르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관찰된 값이 이 G 값이 G 틸다가 구해진 거죠. 그러면 이 값은 당연히 네거티브일 수도 있겠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양쪽으로 더 극단적으로 가는 확률을 우리가 카운트하니까 절대값을 치워서 이 절대값이 크거나 같을 확률을 p-value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찰이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면 여기 위치에 있어요. 여기 위치에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G알파 값이 여기니까 여기 값보다 더 H0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확률이 온다고 보면 지금 P가 P0보다 크다가 얼터너티브 하이포테시스면 그러면 이쪽 오른쪽의 영역의 확률 이 P-value는 실질적으로 요 값이 P-value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P알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치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P알파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기각력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리젝을 못 시키는 경우죠. 그럼 이렇게 리젝을 못 시키는 경우는 G 틸다보다 더 큰 확률은 실질적으로 P-value는 알파 입장에서 보면 알파보다 더 어떻게 되나요? 크겠죠. 그래서 P-value가 실질적으로 significance 레벨인 타입 1 에러가 발생하는 그 확률인 알파보다 더 significance 레벨보다 더 크면은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냐면 H0를 리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significance 레벨보다 작다는 얘기는 실제로 significance 레벨보다 작다는 얘기는 G의 틸다가 더 G 알파보다 오른쪽에 주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돼야지 확률이 알파보다 작을 거니까. 그래서 P-value가 만약에 알파보다 더 작으면은 significance 레벨보다 작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기각력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null hypothesis를 리젝트 시키고 alternative hypothesis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귀결이 되겠죠. 자, 그런 형태로 이제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value를 보고 알파하고 유의 수준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기각력을 기각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테스트 스태티스틱 밸류를 구해가지고 알파 유의 수준에 해당하는 이제 G알파를 구해가지고 또는 G의 2분의 알파를 구해서 그 두 개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기각력에 들어왔으면 리젝을 H0를 리젝 시키고 H1을 받아들이고 이제 리젝 시키지 기각력에 들어오지 않으면 H0를 리젝 시키지 못하는 형태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value 형태로 판단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통계량으로부터 더 alternative hypothesis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통계량 값을 얻을 확률을 구하는 게 확률 값을 P-value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의 수준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용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뭐 여기까지는 이제 프로포션, 원 프로포션에 대한 이제 테스트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두 개 이제 프로포셔널의 차에 대한 이제 두 개의 프로포셔널에 대한 비교 형태, 차가 아니라 비교 형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